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제가 족저근막염을 알아보고 나서 그 제 증상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한의사니까 또 제가 스스로 약을 해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족저근막염에 걸렸을 때가 벌써 한 10년 정도 훨씬 지났을 겁니다. 그때는 매주 북한산 등산을 다녔던 때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요일 되면은 무조건 폴대 들고 등산 가방 들고 이제 우이동 계곡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뭐 2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발에서 뭐 무슨 전기 같은 게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이 보시면은 요 발 같은 데 보시면은 이 종족골 쪽, 이 뒤쪽 가운데서부터 앞쪽으로 이제 방사하는, 마치 전기가 올라가는 듯한 이제 그런 통증을 느꼈었죠. 그때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딜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디딜 때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좀 활동하면 이제 좀 풀려요. 좀 풀린 다음에 다시 좀 한참 진료를 보고 또 일어서려고 하면 그때 또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운전하다가 다시 창문 열고 내릴 때도 찌리릭거리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찾은 그 처방이, 이거는 어혈 증상이다. 통처가 고정돼 있다. 어느 한쪽이 계속 아프고 만성적인 통증이 계속된다 해서 계지복령환이라는 처방을 그때 처방을 했습니다. 이 계지복령환이라는 처방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처방인데, 사실 그 여성분들한테 많이 쓰는 처방이거든요. 그 여성분들의 월경통에 이제 흔히 쓰는 처방이고, 뭐 일본 쪽에서는 자궁 근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방 목적 혹은 그 자궁 근종을 줄일 목적으로도 좀 많이 쓰는 굉장히 유명한 처방인데, 그거를 한 2주 정도 처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통증이 조금씩 줄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딱 넘어가니까 그 통증의 정도가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았죠. 그래서 또 한 십몇 년 동안 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또 작년 같은 때 좀 많이 걸었어요. 이제 걷는 운동 좀 하려고 또 한 1년 정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발바닥에 뭐 미세한 통증 같은 거가 아무래도 이제 오래 걷다 보면은 조금씩 오죠. 와도 뭐 그렇게 심한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전에 10월달, 11월달 이때 이제 여행을 그때 갔었습니다. 그때 한 10몇 킬로를 그냥 하루에 막 걸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 그렇게 걷다 보니까 발바닥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걸어서 또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족골의 근건인대 부착 부위가 계속 아픈 거예요. 사실 한 6개월 이상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냥 뭐 좋아지겠지, 이게 좀 뭐 삔 거니까 그랬는데 뭐 전혀 뭐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종족골 뒤쪽 부분을 이렇게 눌러도 아픈 거예요. 뭐 마사지해도 아프고 스트레칭을 좀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데 걸으면은 되게 아프고, 그러다 안 걸으면 또 안 아프고. 그래서 뭐 한 1, 2주 정도 운동을 쉬어봤어요. 1, 2주 정도 운동을 쉬어봐도 또 걸으면 또 아픈 거예요. 그 통증이 점점 좀 심해지고, 그래서 야, 이것도 족저근막염이 또 재발했구나, 10몇 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계지복령환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족근통이라고 이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족근통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이제 그 육미지방이라든지 뭐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이런 보약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만성적으로 그쪽에 자극이 가다 보니까 그쪽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방이 예전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씨 우통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또 이제 여기에 부자를 좀 섞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신장을 보태는 처방과 더불어서 부자를 소량 넣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우리가 뭐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부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LD50이라고 우리가 어떤 치사량 측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생쥐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이제 사람 놓고 실험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생쥐한테 먹여보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데 LD50 그러니까 생쥐의 반수치사량을 구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약재들은 반수치사량이 나오질 않아요. 생쥐한테 아무리 먹여도 잘 몰라요. 이게 언제 죽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센 한약재인데도 반수치사량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1점 몇 킬로, 그러니까 킬로 단위로 먹어야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뭐 법제를 한 부자 같은 경우는 뭐 킬로 단위로 1kg 이상 먹였을 때도 사실 사망하는 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자 법제법은 열가열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는 오래 다리기만 해도 독성 성분이 굉장히 가수분해가 되면서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부자 넣는 약은 사실상 대부분의 한약을 우리가 지을 때 오래 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그거 자체를 포제를 해요. 부자를 포제를 해서 열에다가 달구고 찌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찌게 되면은 또 가수분해가 돼서 독성 물질이 상당수 사라지죠.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아코니틴 정 이런 걸 좀 많이 쓰는데 정제부자정을 많이 쓰는데 국내도 있어요. 그게 아코니발정이라고 한풍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정제부자를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량을 넣고 이제 계속 먹으니까 1,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또 작약감초 부자탕이라는 또 유명한 통증 치료에 쓰는 처방을 중간에 몇 번 이제 겸해서 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확 주는 거죠. 지금 오늘도 지금 5km 정도 걷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걷는 것도 이제 뭐 똑같아요. 뭐 예전이랑 별 차이도 없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한의사에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플 때 바로바로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운 떨어진다 그러면 공진단 찾아 먹고 또 감기 걸리면은 뭐 영구패독산 같은 거 찾아 먹고 증상에 따라서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녹용 좋아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진짜 녹용 뭐 원가 비싸죠. 원가 비싸도 뭐 그래도 참 많이 넣고 먹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한의사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